아빠로는 70점, 남편으로는 7점, 한의사 하이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. 감기와 비타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을 먹고 감기가 나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. 평소에 비타민 제제를 꾸준하게 혹은 비타민 섭취를 적절히 잘 했을 경우에 예방 효과에 대해서들은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비타민 C랑 비타민 D거든요. 우리가 비타민 C 하면 벌써 딱 그 어떤 특정 제품을 떠올리죠. 레모땡. 네. 그러니까 약간 시큼한, 그리고 왠지 막 귤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보통 뭐 고용량 비타민 C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주사제로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있는데, 평소에 이제 우리가 비타민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영양소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효능이 있는 거니까 골고루 비타민 뭐 C든 D든 치우치지 않고 종합 비타민을 뭐 복용을 하거나 영양제처럼, 혹은 그런 비타민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들을 적절히 섭취하시면 감기 예방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.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미국에서는 감기 환자들, 특히 소아 환자들한테 비타민 D를 같이 복용을 시키게 고용량의 앰플을 같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뭐 감기를 낫게 한다라는 기능이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계의 활동을 뭐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감기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기 걸렸을 때 목욕해도 될까요? 애들은요, 땀 좀 흘려도요, 네. 그 뭐 나쁜 냄새 안 나요. 이제 다 크면 뭐 괜찮은데 아기 때는 본인이 막 찝찝해하지 않아요? 애들이 찝찝해할 리가? 애들이 목욕을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, 세상에. 아, 그래요?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잘 안 시킵니다. 그런데 그 만약에 진짜 시켜야 될 상황이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실에다 일단 수증기를 가득 그렇지. 채우세요. 네. 그거는 중요해요. 수증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 뜨거운 물 틀어서 벽 청소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틀어두면 수증기가 금방 차거든요. 수증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서 얼른 최대한 빠른 시간 동안 빨리 씻기고 말리고 옷까지 입히고 나오면 괜찮아요. 그럴 때는 시킬 수 있어요. 본인이 감기 걸리면 일주일 동안 안 씻나요? 아니죠. 저는 계속 씻죠. 네. 근데 이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. 애들은 냄새 안 난다니까. 애들은 괜찮아요. 저희 집 애들은 이제 가벼운 감기면 그냥 목욕을 시키는 편인데,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답이 조금 다르잖아요. 정답은 없는 건데, 아마 하이런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실 텐데, 이 고열이 있고, 그러니까 오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목욕을 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맞아요. 우리가 마치 이렇게 꺼져가는 촛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서, 오한이라는 얘기는 추위를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. 이불을 아무리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추워 하는데, 거기다가 따뜻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기화열을 동반할 수 있어서 이제 체온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샤워기를 막 이제 깨끗하게 씻자 하면 더 추워지면서 순간적으로 반작용으로 열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열감기이고, 열감기가 이제 올라가는 초반 그런 경우, 물론 고열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이 주증상이 되는 감기라면 목욕을 꼭 매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대신 열은 없는데 코막힘이 있다, 기침이 있다,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를 하든 뭐 탕목욕을 하든 뜨거운 물에 수증기를 꽉 채워놓으면 그 욕실 공간 전체가 습해지잖아요. 코, 목 이런 데가 가습 효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데서 조금만 이제 놀게 하고 샤워하고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는다거나 코를 풀어보면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목욕을 하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죠. 그러니까 열감기가 심하지 않으면 뭐 아이가 원하면,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. 그리고 또 굳이 감기 기운 조금 있는데 찜질방이나 목욕탕, 공중 목욕탕 데려가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 공간이 항상 다 따뜻하면 괜찮은데, 다녀보시면 알지만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따뜻해지는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그 사이에서 온도의 변화를 어른들은 견딜 수 있는데 애들은 버퍼가 약해서 못 견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면 갔다 와서 그날 밤에 열나는 경우를 굉장히 종종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코랑 눈을 엄청 많이 만져요. 맞아요. 네. 그 영화 컨테이전이라고 보기 전역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감기와 손 씻기의 관계. 그 논문들을 보면 독감 예방이,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, 백신을 맞는 것이
얼마만큼의 예방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문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길 보면 이제 그거와 이제 쌍으로 독감 접종을 하지 않고 손 씻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을 경우 이게 이런 비교군들, 대조군들을 설정을 하는데 손만 잘 씻어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. 오히려 더 맞아. 예방률이 높아요. 맞아. 손을 애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 갔다 오면 물 틀어놓고 물만 뭐 비누 안 묻히고 이렇게 바닥만 해서 탁 하고 이제 손 닦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제 네. 손 씻기 어린이집에서 다 배웁니다. 애들은 유치원에서 손 씻기 몇 단계죠? 6단계인가? 뭐 그죠? 4단계, 5단계, 6단계 다 있어요. 6단계인데 일단 뭐 손바닥, 손등, 그렇지. 그다음에 깍지 끼고, 그다음에 손톱, 손톱 밑에 세균 많으니까 이렇게, 그다음에 엄지, 엄지까지 해야 돼.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다 해, 그러니까 비누로 세정제로 다 해야 어느 정도 나중에 그 어떤 그 세균 그 검사를 해보면 안 나오지. 안 나오는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한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. 무의식 중에 엄청 만지니까.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친구들끼리 엄청 만지고 이렇게 몸에 접촉이 많으니까 막 먹다가 흘리면 손으로 지워서 다시 입에 넣고 급식 시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. 손이 얼굴이나 입에 가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이라도 잘 씻어 놓는 거. 그게 뭐 감기든 독감이든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한 폐렴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 지켜야 될 지침 나온 게 마스크 잘 쓰세요, 손 잘 씻으세요. 이 두 개예요.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예방 효과가 클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기도 그렇고 손 씻는 거랑 마스크만 잘 써도 예방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진짜 자주 씻지 않아요? 저 하루에 한 80번, 90번 씻거든요.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저는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거의 노이로제처럼 뭐 손을 씻는데 그래서 항상 핸드크림이 있어도 주부습진이 계속 걸려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계속 씻어야 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손을 잘 씻다 보면 진짜 굉장히 덜 걸리게 되거든요. 함서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